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녹색성장 지속가능대학원 부교수 김지효입니다. 저는 에너지와 기후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카이스트 녹색성장 지속가능대학원에서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여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매우 더운 낮과 밤이 오랜 기간 계속되었던 힘든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여름철의 전국 평균 기온은 역대 1위, 열대야 일수는 역대 1위,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역대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러한 극한 폭염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란 무엇일까요?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오랜 기간 관찰되었던 자연적인 기후 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말합니다.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극단적인 날씨의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물 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식량 부족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에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면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나타나 인류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얼마 전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들이 주요 탄소 배출 국가의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기후위기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서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앞서 기후변화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농도가 변화하여 유발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오랜 기간 머무르는 기체로 과도하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기후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온실가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어떠한 인간의 활동에서 배출될까요? 인간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연료 안에 포함된 탄소와 공기 중 산소가 만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소, 돼지와 같은 가축의 장내 발효 과정이나 분뇨에서는 메탄이 많이 배출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냉매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도 과불화탄소나 육불화황과 같은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됩니다.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약 333억 톤에서 2022년 약 538억 톤으로 1.6배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산화탄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초과합니다. 2018년 발간된 IPCC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해야 하며 2050년에는 넷제로, 즉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여기로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은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은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서 여러 경제활동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다양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처 줄이지 못하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흡수시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는 산림이나 초지를 조성하는 등 식생의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탄소 포집 저장 기술, 탄소 직접 제거 기술 등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전 지구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538억 톤입니다. 이 배출량을 줄여서 0에 가깝게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하나 식생의 변화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는 제한적이고 탄소 포집 저장 기술, 탄소 직접 제거 기술도 아직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잠재량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은 매우 어려운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구 온도가 1.5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경우 2100년까지 0.26m에서 0.77m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전망되나 이는 2도 상승에 비해 약 0.1m 적은 수치로 약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피해를 덜 입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의제를 논의하였는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 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 행동에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즉 2015년에 파리 협정 채택, 2018년 IPCC의 특별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지구온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온도 1.5도 목표를 위한 기후행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순 배출량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2.7억 톤에서 2021년 6.8억 톤까지 약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은 1.6배 증가하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기간에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도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의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가 부담이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인식하에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정부는 2020년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에 따라 2023년 4월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사회에 발표한 목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2030년 약 4.4억 톤, 2050년에는 0톤까지 감축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며 국가의 지혜를 총동원해야 하는 과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을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77%가 연료연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석유, 가스, 석탄 등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상품을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77%를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연료연소 부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생산 등 에너지 산업에서 전체 배출의 약 36%가 배출되었고 나머지는 산업이나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석연료가 아니라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연료 연소에서 비롯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서 이를 위해 4대 전략 12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중점 과제로 무탄소 전원의 활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에너지 믹스의 변화라 부르는데요. 에너지 믹스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믹스는 한 나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 중 서로 다른 에너지원의 비중이 각각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그림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에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TOE는 톤 오브 오일 이퀴벌런트의 줄임말입니다. 석탄의 양을 말할 때는 톤, 석유의 양을 말할 때는 리터, 이렇게 각기 다른 단위를 쓰게 되는데요. 이를 하나의 단위로 합치기 위해 석유 제품의 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를 TOE라고 말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가 소비한 298백만 TOE의 에너지 중에서 석탄은 22.1%, 가스는 19.3%, 석유는 39.7%, 바이오 및 폐기물은 3.0%, 지열, 태양 및 기타는 2.7%, 원자력은 12.9%, 수력은 0.3%를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1990년부터 2023년 사이 화석연료의 비중은 항상 80% 이상을 유지하였고 일부 기간에는 85%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화석연료에 상당히 의지해왔고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연료 연소에서 비롯된 온실가스 배출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2050년까지 거의 0에 가깝게 줄이고 이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각기 다른 부분에서 소비됩니다. 발전 부문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학교나 집과 같은 건물에서 냉방과 난방을 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동차나 기차 등 운송수단을 가동할 때에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각 부문별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너지를 변환하여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부문을 전환 부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발전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환 부문은 2023년 에너지 소비의 30%를 차지하고 산업 부문이 43%를 사용합니다. 상업 공공과 가정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각 8%와 7%를 차지합니다. 수송 부문은 12%를 차지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신문 기사나 방송을 통해 발전 믹스라는 단어를 접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발전 믹스는 전기를 사용하는데 어떤 에너지원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의미하는 용어가 발전 믹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사용량에서 전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1%에서 2023년 30%로 증가 추세이고 앞으로도 전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발전 믹스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별 발전량의 변화, 즉 발전 믹스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석탄, 석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의 비중은 1990년 45%에 불과했지만 2018년 69.7%까지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58.5%를 기록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원자력, 수력 등의 비중은 2023년 약 40% 수준입니다. 원자력이 30.7%, 신재생이 9%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사실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른바 청정하지 않은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원자력과 같이 청정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을 확대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믹스, 그리고 발전 믹스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청정한 에너지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에너지기구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변화 경로를 제시하였는데요. 여기에서도 에너지 믹스와 발전 믹스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50년까지 에너지 원별 수요를 세 가지 시나리오, 스텝스, APS, NGE 시나리오에 대해 전망한 것입니다. 스텝스는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했을 때의 에너지 시스템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나리오. APS는 각국 정부가 발표한 공약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의 시나리오. NGE는 파리 협정에서 제시한 1.5도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로를 보여주는 시나리오입니다. 스텝스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보시면 현재의 정책 기조에서도 청정 에너지의 수요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수요는 현재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별 비교를 보시면 1.5도 목표를 달성하는 NG 시나리오에서는 더 과감한 에너지 믹스 변화가 필요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NG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90%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 바뀌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연료연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믹스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 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 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전원 도입 등 발전 믹스를 변화시켜 전력 생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의 변화를 위한 핵심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그리고 수소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같은 에너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석탄과 석유도 천연 자원에서 얻을 수 있지만 석탄과 석유는 지층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생산된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소모되는 것보다 더 빨리 보충되는 천연 자원에서 생성된 에너지로 대부분의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은 태양이 비추는 낮에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전기를 생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터리와 같은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원자력은 원자핵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방사성 원소 내부의 원자핵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원자핵의 질량 일부가 사라지고 사라진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대량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러한 핵분열 과정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된다면 원자력 에너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의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원자력 에너지의 유연한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무엇일까요? 수소는 지구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로 천연 그대로 존재하는 일은 드물며 산소와 결합된 물처럼 다른 원소와 결합된 상태로 지구상에 존재하고 우주 전체 질량의 75% 정도를 차지합니다. 수소는 연소 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열을 발생하는데 이 열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소가 연료로 각광받는 이유는 탄소가 없으면서 청정하고 또한 궁극적으로 무한정인 물을 원료로 제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를 연소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암모니아를 사용할 때에는 질소 성분도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소 성분을 제거해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의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믹스의 변화가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믹스는 단기간 내 변화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사용 후 폐기물의 처리와 안전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SMR 기술 개발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비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화석연료보다는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기술 개발에 따라 비용이 더 빠르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배터리와 같은 다른 설비에 대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수소는 현재 가장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수소를 안전하게, 저렴하게 생산, 이동, 저장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에너지 믹스에는 기술과 정책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은 점점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해 가르치실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많은 학생들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의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 강의가 여러분의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